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류 발원지에서 바라본 30년 한류 진화론과 대만의 문화적 성찰이란 주제로 대만 한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만 북부의 습하고 차가운 겨울 기후인 한류에 빗대어 한국 영상물의 범람을 꼬집었던 신조어가 이제는 전세계 미디어 지형을 지배하는 한류가 되었습니다. 30년에 걸친 대만의 한류 소비 역사와 대중문화 생태계의 명암을 심층 분석합니다. 한류는 글로벌 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단어입니다. 한류의 어원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의 외교적 단교 이후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경색 국면을 맞이했을 때 대만의 지상파 및 케이블 TV 방송사들은 가격 대비 제작 가치가 높은 한국 드라마를 파격적인 가격에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만 평론가들과 대중매체들은 대만 안방극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한국 영화 드라마 제품들을 다소 냉소적이고 폄하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베이를 비롯한 대만 북부 주민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겨울철의 습하고 뼈를 찌르는 듯한 기후 명칭인 한류와 발음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일종의 문화적 침공을 야유하기 위해 만든 단어가 바로 한류였습니다. 대만 미디어가 장난스럽게 던진 이 단어는 이후 홍콩, 중국 대륙, 일본을 거쳐 한자 문화권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전 세계가 통용하는 일반 명사 한류로 완전히 안착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수입국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류라는 문화적 현상의 기틀을 닫고 아시아 시장에서 흥행 가능성을 검증해준 한류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이자 역사적 모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만 주요 시사평론 매체 사상탱크 등의 보도를 바탕으로 대만에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K-드라마와 K-팝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대만 미디어 및 문화인류학계는 대만 내 한류의 흐름을 기술적 대전환과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합니다. 1세대 한류, 케이블 TV의 보급과 감성 서사의 승리. 1990년대 후반 대만은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디어 과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널은 많아졌으나 방영할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대만 방송사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최적의 대안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영애 주연의 불꽃과 송혜교, 송승헌 주연의 가을동화가 대만 GTV 등에서 방영되며 대만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유교적 정서와 동양적 가족주의 그리고 세련된 영상미가 결합한 한국식 서사는 기존의 홍콩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의 피로감을 느꼈던 대만 대중의 감성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2004년 대만을 상륙한 대장금은 제1세대 한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청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대장금은 단순한 시청 행위를 넘어 대만 내에서 한국 궁중요리, 한의학, 한복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며 한류가 종합 문화 소비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세대 한류, K-팝의 상륙과 음악 차트의 점령, 영상 콘텐츠로 촉발된 한류의 불씨는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강력한 비주얼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무장한 K-팝 아이돌 산업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슈퍼주니어 쏘리쏘리가 대만의 대표적인 음악 차트인 KK박스에서 무려 121주 동안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커버댄스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등의 그룹들이 연이어 대만 현지 콘서트를 매진시키며 대만 내에 팬덤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대만 기획사들이 주도하던 기존 음악 시장은 순식간에 한국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철저하게 기획된 트레이닝 시스템 결과물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3세대 및 후한류 시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결합과 라이프 스타일화. 현재의 한류는 TV 스케줄러에 맞춰 본방을 사수하던 과거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확산은 대만인들이 한국과 동시에 최신 K-드라마를 정주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눈물의 여왕 등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실시간으로 대만 넷플릭스 탑10 차트 1위를 장악합니다. 이는 대만 시청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서브컬처가 아닌 일상적인 보편적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대만 국립사범대학교 후한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현대 대만의 한류 팬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자체를 한국식으로 꾸미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 유튜버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편의점에서 한국식 소주와 한강라면을 소비하며 주말에는 타우이안 국제공항을 통해 서울이나 부산으로 드라마 촬영지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는 일련의 문화적 이동의식이 생활 양식으로 굳어졌습니다. 대만 미디어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케이블 채널 및 OTT 보급률이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한류가 대만에서 30년 동안 식지 않고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1990년대 대만 대중문화계를 지배했던 것은 일본 대중문화를 열광적으로 소비하던 하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나치게 내수 중심으로 폐쇄화되고 갈라파고스화를 겪는 사이 한국은 철저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는 직관적이고 세련된 K-팝과 자극적이면서도 공감대를 자극하는 K-드라마로 빠르게 시선을 돌렸으며 기존의 하일족 문화적 자양분이 자연스럽게 한미 생태계로 흡수되었습니다. 대만 자체 드라마 산업은 장기간 지속된 저예산 구조와 제작비 한계로 인해 시청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편당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영화 같은 고화질 영상과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 탄탄한 시나리오를 선보였습니다. 대만 미디어들은 독자적인 대작을 제작하기보다 한국의 완성된 고품질 콘텐츠를 수입해 방영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대만 안방극장의 한류 독점 구조를 가속화했습니다. 대만 주요 언론들은 한류의 놀라운 성공을 부러워하는 한편으로 지난 30년간 대만 대중문화 산업이 한류의 하청기지나 단순 소비처로 전락하는 현상에 대해 뼈아픈 비판과 성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만 연합보 등 칼럼에 따르면 대만의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의 프라임타임은 30년째 한국 드라마가 장악하고 있다. 대만의 방송사들이 자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보다 흥행이 보장된 한국 드라마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대만 현지 작가, 감독, 배우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문화적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비판합니다. 대만 미디어 학계는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류를 수용하고 확산시킨 주역이지만 정작 지난 30년 동안 한류의 시스템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단순한 지출 창고 역할만 해왔다며 자조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류의 완벽주의적 미학이 대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팝 아이돌들의 극단적으로 마른 몸매와 결점 없는 외모는 대만 10대와 20대 여성들에게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강요하여 신체 왜곡 강박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획사의 앨범 발매 마케팅에 동조해 수십 장씩 음반을 사들이는 강박적 소비 형태는 대만 학부모들과 교육계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들이 보도한 한류 과몰입에 따른 청소년 심리 문제 사건들은 대만 사회 내에서도 한류를 마냥 찬양할 수만은 없게 만드는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정복한 한류의 30년 역사는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위대한 승리이자 글로벌 대중문화의 성공적인 롤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류가 대만 시장에서 향후 30년 동안 더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문화 침투의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대만 언론의 시각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대만을 단순한 티켓 판매처나 앨범 소비 시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만 현지 제작사들과의 대등한 공동 제작, 인적 자원의 교류, 아시아 플랫폼 공동 구축 등 상호 호의적인 파트너십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대만 역시 한국의 기획 시스템과 글로벌 유통망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자체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문화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대만 언론의 기사를 보면 대만 문화의 바닥을 제대로 닦을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30년 동안 대만을 지배해온 한류를 탓하는 느낌이 큽니다. 문화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며 아무리 장벽을 쌓아도 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유는 한류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보다 더 세련되고 퀄리티가 높다고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만 언론의 분석이나 중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차단한다고 해서 문화의 전파를 막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